내 사업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에 날개를 달아주는 청년 창업 런웨이. 저는 현병수입니다. 페이크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진짜인 듯 가짜인 듯 경계를 넘나드는 이 오묘한 기법이 최근 창업 시장에서도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어떤 독특한 아이템으로 주목받고 있는 겁없는 청년이 있다고 합니다. 이재환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그게 뭔가요? 예, 도대체 어떤 사업입니까? 네, 고정관념을 파괴한 아이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기존에 있던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던 거에서 예.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예, 거를 이제 과감히 뺀. 런웨이 같으면 런웨이의 현병수가 MC인데 저를 뺀 거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또 이제 비유가 적절하지 않죠. 네. 어쨌든 예, 어떤 사업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인테리어 도안 작업에 한창인 두 남자. 어디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스펙타클한 불쇼. 어딘가로 끝없이 펼쳐진 화살표까지. 이곳의 정체가 지금 공개됩니다. 핫도그의 변신은 무죄. 여기는 고정관념을 타파한 이색 핫도그로 주목받고 있는 핫도그 전문 프랜차이즈 회사입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돼지고기라든지 닭고기를 소세지 대신 넣어서 한국인에게 가장 입맛에 최적화된 맛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클릭하면 무조건 우리 사이트로 넘어간단 말이죠. 이제 일단 홈페이지 유입을 올리기 위해서 주 고객이 젊은 층인 만큼 온라인을 통한 마케팅 전략을 끊임없이 연구한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콘텐츠가 올라가는 게 있는데 어떤 건 반응이 좋기도 하고 또 어떤 거는 반응이 안 좋기도 해요. 조금 더 사이트 트래픽을 높이는 쪽으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걸로 방향을 좀 바꾼 거예요. 네. 회사의 특징을 살린 독특한 컨셉의 인테리어 또한 색다른 볼거리입니다. 공장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인더스트리얼 스타일로 고벽돌을 많이 활용한다든지 아니면은 바닥 같은 경우에는 에폭시를 활용해서 좀 더 거친 느낌을 내서 팩토리의 느낌을 많이 살렸습니다. 이어지는 마케팅 전략. 화살표를 통해 매장 방문을 유도하는가 하면 손님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는 틈새 공략까지 놓치지 않는데요. 한적한 오후, 손님들이 뜸한 자투리 시간은 메뉴 개발을 위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 메뉴만큼 중요한 바로 이것. 맛을 테스트하면서 이제 추후 메뉴에 이제 들어갈 소스를 개발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지막 관문. 바로 손님들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인데요. 뒤에서 이제 불쇼도 직접 볼 수 있어가지고 재미도 있고 또 이제 맛도 불맛도 날 것 같고 더 맛있을 것 같아서 자주 이용할 것 같아요.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요. 본사랑 이제 점주님이랑 같이 롱런할 수 있는 이제 멀리 갈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만드는 게 목표고요. 이제 고객들께는 이제 하나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네, 영상 잘 봤습니다. 예, 네. 야, 핫도그에 소세지가 빠진 겁니다.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된 거예요? 이제 처음에 이제 핫도그 시장이랑 햄버거 시장을 이제 비교를 해봤습니다. 네. 근데 햄버거 시장에 비해 핫도그 시장은 너무 축소화가 돼 있는데 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그 이유가 소세지에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햄버거 시장을 넘기 위해서는 과감히 소세지를 빼야 된다고 네. 생각을 했습니다. 과감하게 소세지 네. 없는 핫도그에 도전을 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겁 없는 도전입니다. 네. 예, 정말 고무줄 없는 팬티를 입으신 거예요. 팬티가 지금 내려가는데 네. 나는 이런 것도 모르고 정말 부딪혀야겠다라는 강한 일념으로 네. 이렇게 사업을 읽어내신 겁니다. 네. 실례지만 현재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올해 28살입니다. 젊다.
네. 28이에요. 네, 아까 VCR 나온 거 예. 보니까 굉장히 나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아, 본인이요? 네. 아닙니다. 예, 굉장히 저도 제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예, 그냥 약간 좀 열심히 살아서 그래요. 네. 예. 아, 근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젊은 나이에 도전을 하셨잖아요. 그 전에는 무슨 일을 하셨어요? 원래 직업군인이었습니다. 아, 태양의 후예였구나. 예, 진짜 태양의 예. 후예에 있는 특전사였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과감하게 창업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야, 정말 어떤 열정이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의 창업 스토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물을 판매하는데 진짜 예상하는 것처럼 다 팔린 거예요.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던 희열이 있었어요. 아, 내가 팔면 다 팔리네. 그 당시에 이제 컵에 밥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먹는 거, 그 컵밥이 굉장히 유행했던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처음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엔 5개월 만에 폐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제가 창업을 준비하는 많은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안녕하세요. 물장사로 처음 시작해서 지금 핫도그 파는 남자 이재현입니다. 저는 20살 이전까지는 굉장히 이제 일반적으로 아시는 그 불량 학생, 이제 공부 싫어하고 친구들이랑 노는 한 시간이 더 중요하고 부모님이랑 선생님들 속 썩이는 그런 학생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살이 오면서 이제 친구들이 하나둘씩 군대를 가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때 친한 친구들 중에 이제 해병대를 간다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성격이 굉장히 지는 걸 싫어하고 자존심이 굉장히 셌어요. 그래서 해병대 간다고? 그럼 난 더 빡센 데 가야겠다. 한창 유행했던 드라마 이제 태양의 자식들 거기에 갔는데 다른 거 다 얼굴이 제일 비슷하지 않을까요? 반응이 막 잡아 먹을 듯이 쳐다보시는데 네, 그래서 이제 특전사에 가서 이제 배운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훈련도 힘들었던 것도 있고 천리행군이라는 훈련이 있어요. 이제 천리행군이라는 훈련을 가기 위해서 굉장히 큰 훈련인데 이제 앞서서 이제 체력 단련도 해야 되고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 그때 후배들이랑 이제 동기들을 모아가지고 주말에 청계산으로 등산하는 훈련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등산하러 가는데 이제 필수품은 이제 등산하러 갈 때 물이잖아요. 이제 저희가 물을 챙겨가지고 이제 갔는데 도착해가지고 이제 물을 마시고 있는데 어떤 남자분이 오셔갖고 물이 없다고 물 한 통만 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위를 둘러보니까 이제 일반 등산객들은 올라오시면서 물을 다 드시고 올라오니까 물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돈은 됐고 한 병 가져가셔서 드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기어코 5,000원을 주고 가시더라고요. 거기서 저는 문득 생각든 게 있어요. 여기에서 사람들이 물을 필요로 하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물을 갖고 와서 팔면은 잘 팔리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이에요. 그 다음 주에 바로 대형마트에 가서 후배들이랑 물 250ml짜리 200원에 300개를 사가지고 얼려서 그 다음날 청계산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그래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물을 판매하는데 진짜 예상하는 것처럼 다 팔린 거예요. 그래서 올라갈 땐 무거웠지만 내려올 땐 가볍게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굉장히 쉽게 말씀드리니까 굉장히 쉬울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고 도전하시는 분이 계실 건데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장사를 해보면서 제가 20대까지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던 희열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버릇이 생겼어요. 이제 어느 공간에 가면은 여기선 뭘 팔면 잘 팔릴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은 이제 여의도에서 불꽃축제 1년에 한 번 하시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이제 불꽃축제에 우연한 기회로 갔는데 사람들이 이제 뷰가 막 폭죽 터지고 막 그런 뷰가 좋은데 그냥 앉아서 맥주에 땅콩을 드시고 있는 거예요. 맥주의 최고의 안주는 뭘까요? 치킨. 예, 치킨 팔면 굉장히 잘 팔릴 것 같은 거예요. 치킨을 1000마리를 사가지고 그 불꽃축제 현장으로 갔습니다.
제 예상대로 1시간 반 만에 다 완판이 됐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장사를 겪어보면서 저는 굉장히 그때 자만심이 엄청났어요. 아, 내가 팔면 다 팔리네. 그래서 그때 마침 2010년 남아공 월드컵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박 한 건 터뜨려서 강남에 빌딩을 올려야겠다. 재테크를 해야겠다. 그래서 뭘 팔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도깨비불, 2002년 때 도깨비불 굉장히 유행했잖아요. 그게 떠올라서 이제 도깨비불을 10,000개를 사가지고 그 첫 경기 스위스전 시청 앞으로 갔습니다. 사서 이제 매대를 깔고 이제 주위를 둘러보니까 불안한 기운이 엄청 엄습했습니다. 저랑 똑같이 파시는 분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전반전이 시작됐는데 40개 빵개 판매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안해가지고 이제 막 춤추고 별 마케팅이란 마케팅은 다 해봤어요. 그냥 제 머릿속에 나올 수 있는 거. 결국엔 월드컵 끝날 때까지 500개까지 빵개 판매를 못하고 아직도 집에 9,500개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 필요하신 분들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집으로 보내드릴게요. 네. 물론 택배는 착불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장사를 겪고 이제 한번 그렇게 실패를 해봤지만 굉장히 장사라는 거에 대해서 그 피드백이 엄청났어요. 나는 장사꾼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느낌이 엄청 셌기 때문에 바로 전역을 결심합니다. 그동안 모았던 월급들, 그리고 이제 군대 제대하면서 받는 퇴직금, 그리고 그동안 장사를 해서 모았던 수익금들을 탈탈 털어가지고 그 당시에 가장 유행하는 아이템, 그 당시에 이제 컵에 밥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먹는 거, 그 컵밥이 굉장히 유행했던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처음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기대가 컸어요. 제 마음대로 이제 판매를 하고 진짜 정식적으로 사업을 하는 거니까. 근데 제가 부품금을 얻고 처음 오픈을 했는데 장사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뭐 별의별 마케팅이라 뭐 그런 거 다 해봤는데 결국엔 5개월 만에 폐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모았던 돈을 날린 거는 둘째치고 제가 처음 20대까지 살아오면서 처음 가졌던 꿈이고 목표였습니다. 근데 그게 5개월 만에 무너져 보니까 그냥 사람이 페인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굉장히 어느 순간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망할 땐 망하더라도 나만의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지금까지 장사를 하면서 경험을 했던 많은 데이터를 토대로 이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데 없는 거, 이제 대중화돼 있지 않지만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는, 그리고 경쟁사가 없는 그런 아이템을 찾았습니다. 그런 아이템을 찾다 보니까 핫도그라는 아이템이 나왔고, 그렇게 해서 핫도그 팩토리라는 브랜드를 런칭하게 됐습니다. 제가 원래 군인이었지 요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진짜로 특전사에서 무식한 걸 배운 것처럼 진짜 무식하게 했어요. 그냥 빵을 엄청나게 싸다 놓고 재료 엄청나게 사다 놓고 그냥 하나하나 계속 먹어봤어요. 이거 넣어보고 저거 넣어보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먹는데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제 먹으면서 진짜로 제가 전에 TV를 보면서 막 성공하신 분들 보면은 개워낸다고 하시잖아요. 전 그거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핫도그 많이 먹어봤자 2개거든요. 배가 불러서. 그래서 먹고 뱉고 삼키었다가 개워내고 그거를 수도 없이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위가 문제가 있어서 한 번 실려갔던 적이 있어요. 그것도 하다가 안 돼가지고 이제 친구들 불러서 친구들한테도 그 짓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굉장히,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거의 막 싸웠어요. 네, 그렇게 이제 메뉴를 만들면서 이제 소세지도 넣어봤는데 소세지에 넣은 게 이제 소스를 다른 걸 뿌려도 맛이 비슷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까지 문제가 그냥 소스인 줄 알았어요.
계속 해보고 계속 먹어봤는데 맛이 계속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소세지를 한번 만들다가 떨어뜨려 봤어요.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주워서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딴 거를 그때 마침 치킨을 먹고 있었는데 그 치킨을 얹어갖고 소스를 뿌려서 먹어봤는데 맛이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소세지가 없는 핫도그가 이렇게 탄생을 했습니다. 굉장히 불안했어요. 또 저번처럼 또 말아먹는 건 아닌지 굉장히 많은 걱정이 됐지만 오픈 첫날부터 막 고객님들이 이제 줄을 서주시고 이제 굉장히 장사가 잘 되는 가게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둘씩 가맹 문의가 들어오면서 이제 가맹점을 내달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그런 거 관심도 없었고 그걸 어떻게 내드려야 되는지도 모르고 법적 절차도 뭔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그냥 됐다고 이러고 말았거든요. 근데 그게 한두 건이었으면 그냥 무시하고 넘겼을 텐데 계속 그게 들어오니까 저한테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가는 패스트푸드 브랜드가 되고 싶다는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르는 부분은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배우러 갔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도 안 했던 공부를 그때 처음 했습니다. 네, 그때 주경야독, 낮에는 장사하고 밤에는 이제 공부를 하는 거. 이제 서울 창업스쿨 외식반에 가서 이제 많은 데이터도 배웠고, 그러고 성균관대학교 프랜차이즈 전문과정 그것도 이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청년 창업 1000 프로젝트 5기로 2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아이템이 합격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겪으면서 이제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하나씩 배우고 이제 가맹점을 하나둘씩 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우리는 옷을 만드는 브랜드 회사인데, 명품 회사인데 우리 VIP 행사 때 너네 브랜드를 초청을 해서 핫도그를 판매하고 싶다. 그래서 저는 지금 바빠 죽겠으니까 이따 전화한다고 일단 끊었어요. 근데 그 브랜드가 어딘지 아세요? 땡땡 제이콥스. 네, 거기서 전화하는데 제가 끊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전화해서 죄송하다고 그러고 하겠다고 그러고. 네. 그래서 그걸 성공적으로 마치고 그걸 시작으로 이제 뭐 남자분들 아시는 뭐 질럿이랑 저글링 나오는 게임. 네, 그걸 만든 회사. 그 회사랑도 같이 행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둘씩 조금씩 핫도그 팩토리를 알려가고 있는 과정이고 지금 가맹점을 하나둘씩 내주고 있는 가운데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외식업을 겪으면서 이제 굉장히 많이 느꼈던 부분은 외식업에 있어서 맛으로 경쟁력을 두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맛은 외식업에 있어서 당연한 거고 맛 이외의 것, 맛 플러스 알파, 그 플러스 알파 판타지죠. 그 판타지, 그 문화를 하나 접목을 시켜갖고 이 매장에 갔을 때 내가 어떠한 걸 얻을 수 있을까, 그 맛 이외의 것. 그런 플러스 알파 문화가 더해진다면 하나의 랜드마크가 되고 핫플레이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창업을 준비하는 많은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패배가 두려워서 이제 실패가 두려워서 도전을 안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항상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아기들이 이제 걸음마를 시작을 하잖아요. 걸음마를 시작을 하면서 이제 넘어지잖아요. 넘어지면 아픈 걸 알고 그 다음번에는 그게 머릿속에 생각이 나서 안 아프기 위해서 더 잘 걷기 위해서 연습을 하고 그러면서 결국엔 걸음마를 완성합니다. 저는 창업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걸음마로 시작하는 항상 도전을 계속 반복하면서 이제 실패로 계속 넘어지면서 그 아픔이 어떤 건지 알고 더 탄탄한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거, 그게 창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큰 꿈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 큰 꿈의 무게를 견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들을 견뎌라. 핫도그 팩토리 이재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군인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네.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도전을 하면서 지금의 이 자리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좀 젊은 CEO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뭐 생겨났던 어떤 고충 같은 건 없으셨나요? 네, 이제 처음에 이제 오픈을 했을 때가 이제 24살이었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한 25살쯤에 이제 처음 가맹 문의가 들어오고 네. 그러면서 이제 상담을 하잖아요. 저렇게 어린애도 하는데 나라고 못하겠어? 이러고 해서 구매 전환이 안 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굉장히 계약 성사율이 굉장히 낮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연륜이 좀 부족할 것 같다라는 어떤 사회적 인식이 네, 그렇게 맞습니다. 작용을 했군요. 네. 어떻게 보면 청춘이라는 단어에 가장 가깝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창업 선배님이시고 네. 예, 또 이 자리까지 오셨으니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활을 쏠 때 이제 관역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빗나가게 되면은 그건 관역 탓이 아니죠. 이제 흔들리는 거는 제 눈이 흔들렸고 제 손이 흔들렸고 명중할 수 있을까 하는 제 마음이 흔들린 겁니다. 관역은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성공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냉정한 눈으로 이제 평정심을 찾아서 그 목표를 공략한다면은 성공이라는 관역을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이네요. 어디 네, 책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아니면 대표님의 생각이십니까? 준비한 겁니까? 짜집기 했습니다. 아, 예. 어제도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 방청객분들의 질문을 좀 받아볼게요. 궁금하다 하시는 거 여쭤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슷한 아이템들이나 카피 브랜드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한 대처 방법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비슷한 이제 동종업계 이제 경쟁사가 생긴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 시장이 블루오션이라는 걸 증명을 하는 거고 그렇게 이제 경쟁사가 계속 생긴다는 거는 내 브랜드가 계속 발전해야 되는 이유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랑 경쟁할 수 있는 제가 발전해야 되는 이유를 만들어주는 그런 경쟁사의 출연을 저는 환영합니다. 환영합니까? 열린 마음으로?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표님께 공식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에게 핫도그란 무엇입니까? 네. 마라톤의 총성인 것 같습니다. 총성이요? 네. 그 처음에 시작할 때 땅 쏘는 거? 네. 그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저의 이제 핫도그는 저의 이제 앞으로 많은 도전의 시작일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핫도그를 시작으로 이제 수많은 이제 많은 사업을 해보고 네. 이제 많은 도전을 해보면서 그렇게 많은 경험을 쌓고 그렇게 세계적으로 네. 유명해질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 이제 한참 또 달려나가야겠네요. 네. 그렇죠? 예. 대표님의 멋진 어떤 런웨이 네. 앞으로 꾸려나가실 런웨이는 어떤 모습일까요? 네, 저는 이제 상생, 이제 선순환이죠. 네. 가맹점이랑 클라이언트 그리고 저희 본사가 서로 이제 선순환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은 그게 마케팅의 최고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선순환 될 수 있는 최고의 브랜드가 되는 게 네. 저의 런웨이입니다. 핫도그를 통해서 네, 그렇죠? 네, 컵밥은 잊으세요. 네. 과감하게 잊으세요. 자꾸 이게- 컵밥 얘기하니까. 아니,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우리 대표님의 어떤 뜨거운 청춘의 열기로 멋지게 달려나가는 모습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기억해야 할 짧고 굵은 한마디 바로 이겁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견디십시오. 그 무게가 바로 성공의 무게입니다. 청년 창업 런웨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통에서 퓨전까지 다양한 한복들이 가득한 공간. 전통악기와 현대악기의 콜라보레이션 연주. 한국을 상징하는 갖가지 전통 소품들까지. 이곳의 정체가 청년 창업 런웨이에서 밝혀집니다. 큰 꿈을 생각하고 계시면은 그거에 맞게 무게를 견딜 자세를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힘들고 시련도 많고 굉장히 고통이 클 상황이 분명히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왕관의 무게를 견딜 시간, 여러분들의 빛나는 미래를 응원합니다. 파이팅!